121쪽에 27번, 30번이요. 그래서 이거를 각별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모의고사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상황 봐서 6월 것도 올릴 거니까 좀 여유되면 올릴 거니까 그것도 공부를 하고요. 볼게요. 금리는 이자 금액을 원금으로 하는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한다. 정리할게요.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는 이자 금액을 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대요? 이자율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주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자금의 수요자에게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공급자에게는 이거 돈 빌려주는 쪽이야. 자금의 수요자는 돈 빌린 쪽이고요. 공급자는 빌려주는 쪽이잖아요.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이자 수익이 생긴다. 그래서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공급 다리 역할이 되지. 그러니까 이 금리라고 하는 건 일종의 연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돈 안 빌려주고 못 빌리겠지. 필요하면 빌려야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는 일반적으로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로 구분된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명목 금리는 뭐 같아요? 말 그대로. 그래, 명목상의 금리예요. 실질 금리는 진짜 금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명목 금리는 액면 금액에 대한 금리다. 이게 은행에서 보통 이자를 3%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써 있는 거. 명목상의 금리, 이거를 표시된 거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표시된 금리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실질 금리는 실제로 얼마나 되겠느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돈의 실제 가치인 실질 금리는 낮아진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은행에서 한 10% 말도 안 되지만 예전에 이렇게 준 적이 있거든요. 100만 원 나오면 10만 원 주고 이게 명목 금리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아. 100만 원 넣었더니 막 10만 원 나와.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그거 좀 분위기 안 좋아서 이게 20%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얼마예요? 실제로. 은행이 나한테 주는 건 요거야. 근데 분위기 보니까 물가가 막 이렇게 올라? 나한테는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죠? 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실질 금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책임 없지만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명목 금리보다 높으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뭘? 물가를 사요? 예를 들면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는 은행에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손해고 그래서 보통 뭘 사요? 금을 삽니다. 이럴 때 금을 사는 거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장 확실한 건 금이 보통 그래요. 이런 걸 현물 자산이라고 하는데 은행에 넣는 건 손해죠. 지금은 명목금리가 몇 %쯤 되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 대충. 니네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얼마 이자 주냐? 4%요? 엄청 많이 주는 건데 거의 없어요. 2.5 그래. 그리고 막 넣었다 뺐다 금방 할 수 있는 건 한 0.5% 주기도 하고. 예전에 한 80년대는요. 그때 우리가 좀 가장 호황일 때 약간 거품기 꼈을 때 그때는 15%까지 준 적이 있어요. 엄청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1억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1년에 1,500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야. 이때는 이게 됐다고. 지금은 안 돼요. 이게 실질금리 명목금리. 자, 그다음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 명목금리가 6%인데 1년 새 물가 7% 올랐다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로 예금 가입자는 손해를 본 것이다.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명목금리보다는 자 실제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 실현된 실제 이자 수익률 붙인 실효 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 실효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명칭들이 용어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잘 봐. 실효 수익률이 뭐냐. 이자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는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그러면 이자 계산 방식이 뭐냐? 이게 궁금해야겠지? 요거를 찾아봐야 돼요. 봐요.
실효 수익률은 이자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보통 만기 1년 연리 6%는 12개월 동안에 은행에 예치할 경우에 6%의 이자가 붙는다는 의미이다. 한 번 넣어놓으면 그렇대요. 그럼 이거는 1년에 6% 주는 거니까 한 달로 치면 나눠서 줄 거야. 정기 예금은 좀 달라.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정기 예금은 목돈인 100만 원을 거기 한 칸 넣어봐요. 10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정기 예금은 그런 개념이에요. 정기 예금은 한 번에 넣어놔요. 1년 뒤에 이자로 6만 원을 받지만 매월 일정액을 불입해 목돈을 만드는 정기 적금은 계산법이 다르다. 니네가 주로 하는 건 아마 적금일 거예요. 헷갈리지 마. 예금은 한 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적금은 정기 적금은 매달, 보통은 매달이에요. 매달 입금하는 거. 한 번에 매달. 그러면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다음 봐. 정기 적금은 첫째 달에 불입한 10만 원은 만기까지 12개월분의 6% 이자가 붙어요. 둘째 달에 불입한 10만 원은 11개월 이자의 5.5%만 받아요. 무슨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봐. 여기가 1월, 2월, 뭐 3월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기는 12월. 내가 이때 넣었다. 전달 12월에 넣었다. 그래서 이때 10만 원을 넣으면 처음에 넣은 10만 원은 이만큼 은행에 있겠지? 그러니까 12개월만큼 줄 거예요. 근데 내가 1월에 넣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리고 내가 또 2월에 넣는 거는 요만큼만 은행에 있겠지? 이제 분필이 없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야. 와, 이렇게 하면은 8번까지는 하겠다, 야. 그만합시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얘한테는 12개월만큼, 얘는 11달, 얘는 10달, 9달 만큼의 이자를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요? 얘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이만큼 다 주는 거지. 모든 거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0만 원, 12달, 120만 원을 이렇게 나눠서 준다면 얘는 처음부터 120만 원이 같은 이자율로 가는 겁니다. 왜? 이거 처음부터 넣었으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정기적금은 첫째 달에 불입한 10만 원은 만기가 12개월분 6% 이자가 붙지만 둘째 달은 5.5% 계산하면 5.5%가 되는 거예요. 돈의 예치 기간이 줄면 이자 줄어서 실효 수익률은 3.9%에 불과하게 된다. 다 계산해 보면 처음에 6%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와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판까지 가면 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대요. 속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 니네가 정기예금 적금을 들 거면 요걸 계산을 해야 되고요. 요 두 상황 보면 어느 게 나아요? 정기 적금이 나아요? 예금이 나아요? 예금이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얘는 처음에 목돈이 있어야 돼. 얘는 목돈을 만들어가는 거고 얘는 목돈을 가지고 이자를 버는 거고 개념 자체가 조금 달라. 헷갈리지 마.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자 계산의 방식은 대출 금리도 유사해. 지금 이거는 내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거지.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빌렸다.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처음에 빌린 거는 이만큼 이자를 내야 돼. 근데 조금 갚았지? 그럼 이만큼만 이자를 내면 돼요. 조금 더 갚죠? 이만큼만 이자를 내면 돼요. 그래서 결국엔 낮아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뭐 읽어보면 되고요. 다음 단락. 또 예금이나 적금의 기간이 길어서 이자를 여러 번 받는다면 매번 지급된 이자가 원금이 되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인지. 이거 여러분들 배운 적 있나? 복리 개념 알아요? 복리 개념이 뭐지? 아마 이거 니네 내년에 배울걸? 내년에 배울걸. 수학에서 배울 텐데 만약에 계산 편하게 할게요. 내가 10만 원을 넣어놔요. 그리고 이자는 10%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더 이상 안 넣어요. 더 이상 안 넣을 거야. 다음 달에 얼마 받아요? 매달 10%로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매달. 물론 말도 안 되지만. 그럼 내가 다음 달에 얼마 받죠? 10,000원을 받겠지? 그럼 내 원금이 얼마가 돼요? 11만 원. 그럼 그 다음 달엔 또 여기에 10%를 줘야 돼요. 그럼 얼마 되죠? 다음 달에 원금은? 12.1만 원. 11을 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 달에 또 10%를 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12.1을 더하게 되면 13.31만 원이 되겠지? 이런 식이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원금으로 돼버린 게 바로 그게 복리예요. 달리는 언제나 원금은 10만 원이야. 언제나 10만 원이에요. 언제나 10만 원이야. 어느 게 좋을까요? 니네한테. 당연히 복리가 좋아요. 누구한테 안 좋을까요? 은행한테 안 좋지. 그래서 지금 복리 상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가끔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은행이 돈을 많이 모아야 될 때는 이거를 많이 줬지만 이거 은행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복리 달리는 그 얘기고요. 나중에 니네 사회생활할 때 복리 상품 나오면 무조건 드는 게 좋아. 이거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자는 금융소득이에요. 어쨌든 소득이면 뭘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고요. 주민세를 내야 돼요. 합치면 얼마네요? 14%, 1.4%니까 니네가 나중에 이자로 돈을 받게 되면 15.4%를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내가 받는 겁니다. 계산을 이따가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진짜 해볼 거예요. 마지막 단락. 결국 돈을 어떻게 쓰고 모으고 굴리고 빌릴지 선택 상황에서 정확한 계산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되게 많죠? 명목금리 계산해 판단해야 되고요. 실질금리 봐야 되고요. 실효수익률 봐야 되고요. 세금도 봐야 돼요. 그리고 복리인지 달리인지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은행에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되는 게 되게 많더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때 9월 모의고사 1학년 지문에 이거를 넣은 건 니네 정신 좀 차리고 금융생활 하라. 미리 준 겁니다. 이게 서양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 하거든요. 특히나 유럽 쪽은.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안 하지. 나중에 사회 나가고 알면 좀 늦어요. 미리 아는 게 좋아. 넣어놔요, 머릿속에.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출 아니면 이자 개념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 단락이요.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소비를 늦추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비, 미래 소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되게 좋은 지문이니까 알아두고요. 27번. 이거 니네 굉장히 많이 틀렸다라고 뒤에 나와 있더라고. 니네 선배들이요. 틀린 사람. 솔직히. 어차피 들어도 여기 안 찍히잖아. 괜찮아요. 들어도 돼요. 나만 알 거예요. 진짜 틀렸다고? 이거 꽤 많이 틀렸을 텐데 생각보다. 27번이요. 답 2번이에요? 그렇군요. 목소리 내지 마요. 목소리 들어가. 조용히 해요. 이게 왜 틀렸느냐면요. 아마 니네 대부분 틀린 사람들은 1번 골랐겠지? 일단 2번 봐. 실질 금리는 여기 써 있죠? 실질 금리는 뭐에서 뭘 빼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나와 있지? 액면 금액에서 뺀다 그랬지? 액면 금액은 뭐죠? 액면 금액은 거기 위에 다시 가봐.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명목 금리는 액면 금액에 대한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명목 금리는 액면 써 있는 금액에 대한 금리예요.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야. 명목금리에서 빼야지 액면 금액에서 빼면 안 돼요. 돈에서 왜 빼냐? 돈에서 이자율을 어떻게 빼냐? 야, 이렇게 봐봐. 얘는 10,000원이야. 아니, 10,000원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요? 이 말이 안 되잖아? 아예 틀린 거야. 근데 니네가 아마 대부분이 1번을, 틀린 사람들 1번을 골랐을 때 나머지는 고르면 큰일 나요. 그리고 다 써 있잖아요? 1번을 니네가 왜 틀렸느냐? 금리는 이자 금액을 원금으로 나눈.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예요. 비율이에요. 비율이면 뭘 해야 돼요? 그래, 비율은 이거 퍼센트란 이야기야. 이자율도 나와 있죠? 퍼센트잖아요. 퍼센트 계산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선생님 본문에 안 써 있잖아요.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상식. 비율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니네 알아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깜빡하면 1번에 100을 왜 곱하지? 말도 안 돼. 그래서 대부분 틀린 거야. 아마 비슷할 거야. 니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28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은 첫 단락의 끝에 있죠? 어디요? 여기요.
첫 단락의 마지막 줄이야. 여기. 1번의 근거는 여기입니다. 금리는 세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연결. 그 다음에 2번 물가가 하락하면 이거는 어디 근거가 있지? 근거가 어디 있죠? 물가가 하락하면. 두 번째 단락에 똑같이 써 있질 않은데 두 번째 단락을 봐. 중간쯤 보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실제 가치인 실질 금리는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실질 금리는 높아진다. 이거잖아. 근데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실질 금리가 명목 커지는 경우 상황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돌려서 말했지만 이 부분이 근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3번은 마지막 단락에 나와요. 넘어갈게요. 4번 실효 수익률을 알아내려면 그래 본문에 있었잖아. 중간쯤에 보면 실효 수익률 나오는 부분에 보면 방식 여기도 있고요. 시기도 중요할 거고 시기 확인되지? 5번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형성할 때 적금은 목돈이 형성되었을 때 정기적금은 만들어 갈 때 정기예금은 한 번에 폭 넣는 거니까 목돈을 만들어 놓고 이자를 만들 때 바꿔주면 돼요. 정기예금은 목돈이 형성되었을 때 정기적금은 목돈을 형성할 때. 자, 29번 아마 이것도 꽤 많이 틀렸겠지? 이거는 아마 이거 틀리는 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계산이 좀 복잡해서 아마 꽤 많이 틀렸겠지만 어디를 지으면 좋을까? 계산해 볼게요. 아, 그리고 이게 문제가 살짝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니네가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우기면 안 되고. 아, 이거 진짜 손 들어봐요. 맞은 사람. 맞은 사람이요. 다 맞았다고요? 다 틀렸다고 진짜? 아이, 그럴 리가요. 부끄러워서 손 안 드는 거겠지? 그렇게 이해할게요. 영수는 도와드리며 월 15만 원 받고 5만 원 학용품비를 사용하고 있대요. 대학 입학 등록금은 380만 원이래요. 은행에 조사 알아보았더니 현재 6%요. 현재 6%의 금리. 이게 뭘까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명목금리야. 은행에 써 있는 금리가 명목금리가 6%요. 3년 만기 정기 적금과 예금이 있다. 3년 정기 적금이 있고 3년 정기 예금이 있고 그러면 적금은 어떻게 넣어요? 매달 얼마씩. 예금은 한 번에 팡. 모두 달리래요. 영수가 따져보았더니 정기적금의 실효수익률은 9.25%였다. 정기적금은 막 계산해봤더니 얘는 9.25%. 예금은요? 몇 퍼센트죠? 처음에 한 번에 빵 넣을 거니까. 그냥 6% 계산하면 돼요. 안 써있지만 찾아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영수상 들은 아버지는 A라고 조언하였다. 근데 이제 1번 1, 2, 3, 4를 보면요.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용돈 5만 원을 매월 정기적금에 넣으면 3년 뒤에는 될까요? 안 될까요? 계산해 볼게요. 시간 걸리지만 하나하나 해볼게. 뒤에 해설지에도 있긴 있는데 얘네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볼게요. 보자. 용돈 5만 원을 매월 정기 적금에 넣을 거예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을 3년 동안 넣으면 이렇게 되죠. 12달 3년. 이게 3년 동안 내가 넣는 원금이에요. 그리고 실효 수익률이 얼마래요? 곱하기 9.25%를 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게 내가 받는 이자죠. 그치? 이거 따로 계산해야 돼. 물론 뭐 1점 뭐 해도 되긴 되는데 헷갈리니까 왜 이걸 따로 해야 되느냐? 나중에 뭘 계산해야 돼요? 다시 이거에 대해서 뭘 계산해요? 15.4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노란 거에서 파란 거를 빼야지. 왜요? 세금 내야지. 그게 얘가 받는 금액이야. 자, 계산 빨리를 해볼까요? 원금은 3년 내내 넣으면 얼마 돼요? 180만 원. 어우, 야 곱해봐 빨리. 9.25 곱하기 18이요 빨리.
아, 내가 계산기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핸드폰이 저기가 있어서. 40, 74, 5, 2, 9. 아, 동시에 해야 돼. 틀리면 안 되니까요. 점 2개, 점 2개. 180이었잖아. 점 2개. 이상한데? 맞죠? 16만 6,500원. 맞나? 맞을걸?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얘 퍼센트였으니까 0.01 다시 해야지. 58에 40. 어이? 야, 계산기. 빨리. 아, 이 사람들. 9.25에 180을 곱해야지. 4, 16, 20, 74.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뭐가 틀려? 너 시간 끄는 거지? 그럼 안 돼요. 아, 요거예요. 이자가 3년 동안 받는 건 16만 6,500원이에요. 그래, 맞지. 대충 9%, 10%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다시 요거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빼야 돼. 아, 귀찮습니다. 어쨌든 뭐예요? 해봤자 2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되겠냐? 안 되죠? 1번 안 돼요. 2번, 용돈 15만 원 전부를 3년 동안 매월 정기적금에 넣어도 은행 금리가 낮아서 대학 입학 등록금 마련할 수 없어. 없을까? 있을까? 이거 이따가 3번, 4번까지 하고 볼게요. 3번, 쓰고 남은 용돈 10만 원을 매월 정기예금 넣으면,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한꺼번에 넣어야 합니다. 매월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한테 갑을 받아서 한꺼번에 넣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3년 동안 10만 원씩 넣으면 어떻게 되죠? 10만 원을 매월 정기예금에 한꺼번에 넣었다고 치면 3년 원금이 어떻게 돼요?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넣으면 360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 원금은 36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6%를 곱한 게 이자겠지? 이거 얼마 나와요? 빨리 계산해봐요. 6, 38 등등등등 해서 계산해보면 20만 6천 원이 나와요. 이자가. 근데 이거 다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빼기 15.4%를 해야지. 그러면 적어도 20만 원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금이 360이었고 여기에 20만 원이고 한 19만 원 될 거야. 80 안 되죠? 안 돼요. 정기예금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요. 자, 4번 계산해 봅시다. 360만 원이에요. 여기에 9.25를 곱하면 이거는 계산해 왔지? 이거는 이렇게 나와요. 3년 동안 받은 이자는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뭘 해야 되죠? 15.4%를 해야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소수점까지 나와. 얘가 3년 정기 적금에 넣었을 때 얻는 돈은 이만큼이에요. 그럼 여기에 360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적어도 대충 388만 원 어쩌고 되겠지? 그러면 등록금 내고 얼마 남아요? 8만 원 남아요. 자, 그럼 이제 봐. 4번 4번인데 10만 원을 넣었더니 380이 넘어요? 그러면 2번 용돈 15만 원을 넣으면 더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2번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2번에서는 그런 거 안 돼 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자, 5번 정기예금의 실효 이자율이 정기적금보다 높으니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마련할 수 있겠다. 뭔 얘기예요? 이게 어차피 위에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안 돼요. 답은 그래서 4번.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계산할 게 너무 많아요. 보통은 문제 낼 때 딱 떨어지게 해주는데 이거 이렇게 나온다니까? 얘네 계산기 안 주죠?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치 빠르게 한 5만 원, 10만 원, 15원 해봐야 되는 거고 시간이 꽤 걸려서 애들이 풀다가 확 그만뒀을 거예요. 이런 계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게 또 말이 애매해가지고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30번은 각자 풀어봐. 2번 골라주고 넘어갈게요. 자, 넘겨서 31, 35를 보겠습니다. 김재현아 끊고